네, 다음으론 객체 지향과 클래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객체 지향과 클래스에 대한 기초 학습이에요. 코틀린에 관해서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 지향, 클래스 상속, 인터페이스, 애브스트랙트, 오픈 클래스. 그래서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과 클래스,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전 시간에 배웠고 이거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모든 데이터를 객체로 취급하고 이러한 객체가 바로 프로그래밍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라고 하는 건 객체를 정의하는 틀 또는 설계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클래스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프로퍼티와 객체의 행동을 나타내는 함수로 구성됩니다. 인스턴스는 클래스, 그 객체를 만든 틀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메모리에 할당되는 것이고요.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컨스트럭터는 그 메모리에 올리기 위한 메모리 구조를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니셜라이즈는 그것을 메모리에 올리는 구동 함수입니다. 그래서 객체 클래스에는 이니셜라이즈 함수가 있고 컨스트럭트 함수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함수는 자바에서 메소드라고 하는 거와 동일하고요.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클래스 함수 표현식, 함수 표현식의 집합입니다. 상속. 코틀린의 모든 클래스는 공통 슈퍼 클래스인 애니를 가지고요. 그 애니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고, 애니 클래스는 자바 랭 오브젝트가 아니고요. equal, 해시코드, toString이라는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함수의 비교 연산자를 만들거나 시리얼라이즈를 하거나 그런 것들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클래스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는 거고요. 상속에 대한 개념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슈퍼 클래스 N이는 좀 전에 다시 설명드렸지만 그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틀린에서 클래스를 선언하는, 클래스를 프로그래밍하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고요.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 그리고 클래스 헤더는 지금 이 인보이스 뒤에 들어오게 되는데 타입 파라미터나 기본 생성자 등을 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괄호로 묶인 이제 클래스의 바디, 본문이라고 하죠. 바디로 구성됩니다. 클래스에 본문이 없으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틀린에서 문법 축약 같은 개념이고요.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코틀린의 기본 생성자 그리고 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생성자가 클래스라는 코틀린에서 클래스는 어떤 언어든 컨스트럭터와 이니셜라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코틀린 컨스트럭터는 지금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first name이라는 문자열 타입의 그 파라미터를 가진 컨스트럭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컨스트럭터라는 키워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략하고 클래스의 이름 뒤에 바로 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생성자라고 하고요. 기본 생성자는 컨스트럭터 키워드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아래 렉탱글이라는 이 클래스는 사각형이죠. 가로와 세로와 가로의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컨스트럭터 지금 이건 기본 컨스트럭터죠. 세로 그러니까 높이와 너비를 가진 이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는 세컨드 컨스트럭터로 그냥 사이드라는 값을 갖는 건데 보면 값이 하나죠.
하나의 값으로 이 this는 그 기본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기본 생성자의 height와 width의 side라는 이 값을 동일하게 넣어줬죠. 그럼 이 컨스트럭터는 어떤 의미를 할까요? 이 컨스트럭터는 사각형 중에 정사각형을 만드는 컨스트럭터인 거죠. 그래서 렉탱글에 기본적으로 높이와 너비로 생성할 수 있지만 그냥 사이드라는 값 하나로 생성해서 렉탱글 사이드 하나, 파라미터를 하나 주면 10 이렇게 주면 높이가 10이고 너비가 10인 사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공했던 그 컨스트럭터 파라미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값을 코틀린 클래스는 이 프로퍼티,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프로퍼티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라는 클래스는 그 어드레스의 이름, 그리고 길, 도시, 스테이트. 이거는 이제 미국식 주소 체계인데 도시와 주와 집 코드를 가질 수 있고 그 길의 이름,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었죠. 길 주소로 도로명 주소라고 하죠. 도로명을 의미하고요. 지금 여기는 모두 바로 선언되어 있는데 밸 키워드를 이용해서 읽기 전용으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들은 이 어드레스의 속성값이 되고요. 이 프로퍼티를 사용하려면 자바에서 필드인 것처럼 이름으로 참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노테이션이라고 하죠. 단노테이션으로 어드레스라는 지금 여기 어드레스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한 거고요. 밸류로 value addr이라는 밸류 값으로 인스턴스화해서 메모리에 상주시켰고 이 메모리에서 이 name이라는 프로퍼티, 클래스 프로퍼티를 참조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죠. 메소드 어드레스 addr.name에 이 값을 할당함으로써 이 클래스 프로퍼티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지빌리티 모디파이어, 접근 제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디파이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모디파이어라는 게 뭐냐면 이 클래스 아까 캡슐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객체지향,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캡슐화라는 객체지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내용을 감추고 필요한 것만 노출시키기 위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 이 모디파이어가 필요한 거고요. 변경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외부에서 캡슐화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이 구조화된 어떤 블랙박스죠. 클래스는 블랙박스입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모든 내용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다면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려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가려주는 거고, 그 가려준 후 필요에 따라서 밖에서 조회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나 멤버 펑션 앞에 이렇게 접근 제어 모디파이어를 지정해 줌으로써 밖에서 노출의 여부를 이걸 갖다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은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외부에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 접근 제어고요. 그다음 프라이빗은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이 클래스 안에서만 정의되어 있고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나 멤버 함수를 지정할 때 프라이빗을 앞에 키워드를 써줌으로써 가려주게 되고요. 인터널은 동일한 모듈. 여기서 모듈이라고 하는 건 패키지 안에요. 이 패키지 여기 지금 보시면 파일 패키지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패키지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더의 디렉토리 구조, 그 파일 탐색기에서 어떤 이 트리를 타고 들어가는 그 폴더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 폴더 안, 이 패키지 안에서 이 인터널은 동일한 패키지 안에 빌드되는 그 모듈들에서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는 걸 인터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 패키지 바깥에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걸 인터널이라고 하고요. 프로텍티드는 이 상속 관계에서 이 클래스를 선언하고 재사용하고 재정의하고 오버라이딩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되어 있는 객체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키워드고요. 얘는 최상위에는 선언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듈이라는 개념은 함께 컴파일된 코틀린의 파일 세트,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안에 있는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인스턴스 비교 연산. 이거는 자바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두 줄의,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이 값 하나하나를 비교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비교 연산자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틀린에선. 이 비교 연산자가, 보시면, 3개짜리 비교 연산자가 있고 2개짜리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 이 비교 연산자 equal 2개를 사용하면 이 2개의 값을 비교하고요. 3개를 사용하면 이 2개의 메모리의 주소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에는 값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선언하면서 메모리에 올렸죠. 이 setOf라는 함수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1, 2, 3이라는 set 함수를 set 데이터를 리턴하는 함수인데요. 이거를 배열처럼 만들어서 주죠. 그럼 메모리에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 set 1에 할당하게 되는데 이 set 1에 할당할 때의 메모리 값과 또 여기서 두 번째로 호출했으니까 이 두 번째로 호출할 때 또 1, 2, 3 같은 값이지만 새롭게 만들어서 메모리에 할당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보시는 프린트 라인 set 1과 set 2의 비교 연산자는 false가 리턴 될 거고요. 두 번째 거 값을 비교하는 equal 2개의 비교 연산자는 true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1 똑같고 첫 번째 오브젝트가 1이고 두 번째 오브젝트가 2이고 세 번째 오브젝트가 3인 셋이기 때문에 값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true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에선. 그리고 상속이라는 개념 아까 설명드렸는데 코틀린에서는 좀 더 명시적인 상속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선언한 클래스를 내가 접근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상속된 클래스가 남발되거나 남용되거나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코틀린에서는 오픈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상속을 줄 수 있는 클래스다 라는 의미에서 오픈 클래스여야만 다음으로 상속이 가능하고요. 오픈 클래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강제화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설계 단계에서 이 클래스는 상속이 가능한 클래스로 선언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명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추상화 클래스인데요. 추상화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최상의 부모 클래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개념만을 정해 놓는 거죠. 지금 보시면 스토어 엔티티라는 개념. 스토어드 엔티티는 어떤 값들, 그러니까 저장되는 값이 액티브한지가 필요한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저장한다라는 스토어라는 기능을 하는 펑션이 있고요. 그 저장된 값, 액티브한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상태값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 추상화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고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렇게 상속처럼 상속과 동일하게 스토어드 엔티티의 추상화 클래스를 상속받은 이 인플로이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스토어는 반드시 abstract 클래스의 이 abstract 키워드를 이용해서 추상화 클래스 또는 추상화 이 함수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는 함수 바디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현되지 않고 개념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abstract 추상화라는 건 개념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클래스를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구체화하는 실제 이 스토어라는 펑션을 선언하지 않으면 이 employee 클래스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컴파일 에러가 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화해서 추상화 클래스를 쓸 때는 추상화된 객체 선언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 구현체를 만들어줘야만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코틀린에선. 네. 다음으로 상호 운용성인데 코틀린은 자바
기본적으로 JVM에서 동작하는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와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면 뭐냐면, 호환성은 만약에 코틀린이 자바의 호환성이다 라고 했다면 자바 코드를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코틀린 코드는 자바에 쓸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코틀린은 상호 운용성이라는 걸 본인들의 특징이라고 했던 이유는, 코틀린으로 만들어진 언어도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틀린으로 만들어진 객체 클래스를 자바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의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바를 코틀린을 가져올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 코틀린을 자바로 바꿀 때도 그런 부분,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널 세이프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코틀린은 자바로, 자바는 코틀린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코틀린 내 스트링의 머지라는 펑션을 만든 건데, 이거를 자바에서 쓰기 위해서는 스트링 kt, 뒤에 kt라는 키워드를 같이 붙여줘야만, 동일한 문자열이 아닌 거죠. 자바의 스트링 클래스가 아니라 코틀린 스트링 클래스고, 코틀린의 자바랑 동일한 이름처럼 보이는 것들도 모두 코틀린이 제정이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에 kt, 스트링 kt, 그래서 이 뒤에 kt 키워드를, 이 문자를 붙여서 이 클래스를 불러줘야 제대로 동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자바 클래스를 만들면, 이건 자바 코드인데요. 자바 샘플 코드인데, 이 before, 이거 테스트 코드인데,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널을 입력할 때 이 상황에서는 널 세이프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오류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테스트 코드, 샘플 코드는 이 코드 블럭 안에서는 A라는 값이 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두 개가 바인딩 됐을 때 얘가 오류가 나는데, 코틀린에 널한 이 값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코드는 오류가 납니다. 이런 건 주의해서 사용해 달라는 의미고요.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